예,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실전 매매에서 소소한 팁들을 갖다 좀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증권 관련 책이라든가 실전 매매 관련 책을 보더라도 요 내용은 좀 많이들 다루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쉬운 부분인데 의외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가하고 시가하고의 관계성,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주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종가, 고가, 종가, 저가에 대해서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가, 고가, 시가, 저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가가 저가였다는 거는 하락장이죠. 종가가 저가면 종가가 그날의 저가가 됐다는 거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 또는 뭐냐면 시장에 악재,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일 때,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종가, 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시장에 호재가 있든지 추세 상승장이 도래했든지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면 시가가 저가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가 저가인 경우는 종가, 고가로 끝나는 날 시가, 저가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가 저가로 끝나는 날 시가는 고가로 시작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의외적으로 단순하지만 시장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과연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고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박스권 흐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 시가 고가로 시작했다가 시가 저가로 시작했다 막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죠? 박스 흐름이니까. 박스 흐름에서는 어떠한 매매 기법이든지 어떠한 그 스킬이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추세를 보지 않고 뭐 실질적으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웬만한 기법들은 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리 11월 달서부터 이렇게 1월 초순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장을 갖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 3월 달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던 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체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일일이 하루하루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주간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가 굉장히 조금해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안 보이시니까 노란 톡방에다가 이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면 꼭 올려드립니다. 그죠? 저번 주도 저 올려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가면서 올려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깜빡해가지고 오후쯤에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약속은 꼭 지킵니다. 올려드린다고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 아니고 올려드린다고 그러면 꼭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도 여러분들 마치 그 퀴즈 정답이 궁금하신 분은 HTS 들어가가지고 오늘 수급사항 한번 보시면 나와요. 쉽게. 그래서 오늘 퀴즈가 오늘 ETF를 갖다가 최고 많이 매수한 매수 주체가 누구냐? 1번 개인, 2번 기관, 3번 외국인, 4번 검은머리 외국인. 그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1강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수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강 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냥 HTS 들어가서 수급 사항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이 샀는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11월서부터 1월까지 이렇게 뻘겋습니다. 이제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 그냥 주간 단위로 나눠서 종가하고 고가 상관관계로만 보겠습니다. 상관관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주 동안에 7주가 종가가 고가로 나옵니다. 상승장에서는 7주 동안 종가가 고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가 고가로 나오니까 아침에 사가지고 종가까지 끌고 가야죠. 무조건. 아침에 사서 종가까지 무조건 끌고 가야죠.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어설프게 단타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진입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종가까지. 그죠? 이게 상승장에서의 그냥 가장 단순한 매매법이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추세를 따라서 쭉 끌고 가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근데 상승장에서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 저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 요 파란 게 당일 고가고 빨간 선이 당일 종가인데 이 선이 거의 합쳐서 가잖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상승장에서는 종가가 고가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시가 그러면 시가는 이제 저가가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시가 저가 나온 날은 10주 중에서 총 5주가 시가 저가가 나오고 5주는 안 나와요. 시가 저가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오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종가라든가 그 전날 아침에 오전장에 매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종가 고가로 끝나고 그 다음날 당연히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시가보다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결국 장은 가는 추세로 가는데 시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종가 고가로 끝나는 날 다음 날 시가 저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눌리고 가는 확률이 높다. 그 전날 매수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가장 단순한 이치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종가 저가와 상관관계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가 저가일 때는 어떠냐면 오히려 하락장에서 2번 정도. 이때 자체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얘를 갖다 좀 잘못 든 경우도 있는데 요 코로나19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짧게 강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장에서 많이 흔들리고 빠져가지고 요게 이제 동조화되는 경우가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장을 갖다 펼쳐놓고 보면 하락할 때 종가 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종가 저가가 많이 나오냐면 장 막판 무렵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저가가 나옵니다. 약세장에서는 투매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가가 종가가 더 높죠. 요때는 지금 코로나19 상황하고 겹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폭 자체가 워낙 하루에 크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간혹가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종가가 그 저가일 때 시가를 보면 시가 고가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반면 이건 왜 그래요? 장이 딱 끝났는데 장이 안 좋아.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물량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가가 최고 고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거의 동조화됩니다. 거의 시가가 고가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로 잡힐 때는 여러분들 매매 시에 가감하게 매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치지 못하고 매수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 이거는 이제 선물하시는 분이라든가 ETF 하시는 분들. 그런 매수도 할 수도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반대. 그러니까 ETF는 인버스, 굿버스가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이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주리는 분들은 처음 보는 건데 저거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가와 시가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